두 번째 순서인데요. 두 번째 순서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와 ICO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디시온 팀에서 최고 소통 담당자로서 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께 처음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와 ICO 소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에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년 전에 여기에서 일을 하기 전에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지멘스 전략 마케팅이라는 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약 2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인더스트리 4.0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어딜 가든 산업에서 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지멘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멘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전기전자 회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일의 삼성전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인더스트리 사업부의 전략 마케팅 팀에서 일하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중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했었는데요. 고객사들은 항상 그럽니다. 스마트 팩토리, 미팅을 할 때마다 그러죠. 대체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보여줘라. 와서 미팅을 해서 그거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를 좀 보여줘. 근데 참 저희가 설명드리기 그런 게 스마트 팩토리는 신개념의 어떤 신기술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술 하나하나가 서로 융합이 되고요. 같이 모여서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것 역시 신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역시요. 이전부터 연구해왔던 이 암호학이라는 학술 그리고 분산 원장이라는 이 기술이 결합을 함으로써 2008년도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 이름은 비트코인이라고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었고 발전되어 왔던 것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처음에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버블, 튤립 버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ICO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마 ICO라는 거를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약 2,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 원 정도 됩니다. 자, 240조 원, 조 단위, 10조, 1,000억, 제 수중에도 가늠이 잘 안 되는 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240조라고 되는 돈은 작년 코스닥 시장이 219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겠죠? 그리고 작년 코스피 시장이 1,500조 시장이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주춤한 시기에서 이 240조라는 규모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좌측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17년도 말 18년도 초에 보시면은 최대 지금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90조 원이 규모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90조 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미 제도권 왔나요? 기관 투자가 시작이 됐나요? 수요가 폭발했나요? 아직 시작하지도 않고 이제 시작을 외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정도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최초 2017년도 12월 달에 알렸죠.
아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거래소, 옵션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단순히 암호화폐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을 만듦으로써 이 거래소가 가진 기관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기관 투자가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골드만삭스 뭐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그들만 투자할까요?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고객층이 있겠죠? 아마 그 고객을 활용해서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히 앞으로 지금 ETF 상장이나 이런 이슈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현재까지 지금 생성된 게 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종류 대략 한 1,900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1,900여 개는 흔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본인만의 메인넷을 구축하고 있는 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1,900여 개가 등록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위 10%, 상위 10개 암호화폐가 전체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 좌측에 있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비트코인 역시 기축통화로서 50%가 넘는 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뭐 다소 최근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시가총액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뒤에 이어서 말씀드린 ICO와 이 연관성이 있어서 최근에 이더리움이 좀 폭락하게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여러분들께서 잘 익히 알고 있는 이 상위 10개의 암호화폐가 전체 시가총액의 90%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CO란 뭘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결국에 이 코인을 소개를 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명 크라우드 펀딩 중에 또 하나인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때 초기 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에 현재까지 2018년도까지 730건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집 규모를 보면은 뭐 대략 2014년, 2016년에 1,000억 원, 2017년도에 6조 3천억 원, 그리고 2018년도는 현재 8월까지 진행됐는데도 3배가 해당되는 18조가 육박한 그 금액이 지금 펀딩 규모로 모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 토큰을 세일을 할 때는 코인이 아니라 토큰을 발행해서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때 발행했던 것 중에 95%, 즉 무슨 말이냐면 1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그 중에 98개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 토큰을 생성해서 ICO로 펀딩을 유치한다, 이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의 1세대는 단순히 송금하는 기능으로서 돈을 주고받는 이 1세대의 역할을 했다면, 이더리움은요 슈퍼컴퓨터로서 단순히 송금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D앱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 플랫폼을 제공을 했습니다. 일명 뭐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플랫폼, 어떤 공간을, 놀이터를 제공을 해서 그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안에 수많은 토큰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의 개수는 약 1,900개인데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 생성되어 있는 토큰의 수는 20여만 개가 넘는 지금 토큰이 생성되고 프로젝트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투자의 흐름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세대가 스마트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그 이더리움이라면 앞으로 3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CO 프로젝트, 지금 보시는 약 30여 개의 산업군에서 정말 활발하게 ICO가 진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ICO, 암호화폐라는 것이 송금 기능만 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잠시 뒤로 하시고요. 30여 개가 넘는 산업군에서 이 블록체인과 접목시켜서 개발을 아주 열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또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2017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7월 달에 ICO 모집을 했을 때 엔젤 및 시드, 벤처 투자를 통해서 모집했던 것보다 ICO에 모집했던 투자금이 추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옛날 방식의 펀딩을 자금하는 방식이 이제 퇴보하고 있고요. 새로운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인 ICO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 2018년도의 두 개의 ICO의 현황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ICO는 2017년도 370건, 2018년도는 약 2배인 730건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공률이 8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100서만 내면요. 사람들이 막 저 투자해야 돼. 그냥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에 대한 ICO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당시 때는 100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를 받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은 390건입니다. 약 성공률이 53%인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730건 중에 53건이면은 이제 인식이 굉장히 성공률이 낮아졌죠.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시장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제는 투자자 역시 올바른 눈높이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ICO나 성공할까요? 아니죠. 옥석을 가리듯이 정말 진정 준비하고 준비가 잘 된 그러한 ICO가 성공을 하겠죠. 트렌드가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100서만 제출해도 투자가 유치가 됐고요. 단 2018년도의 트렌드는 이제는 단순히 100서, 너의 계획서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 없어. 그래서 곽강을 받고 있는 것이 리버스 ICO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버스 ICO는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계획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커뮤니케이터 같은 어떤 그 커뮤니티 툴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리버스 ICO라고 합니다. 이미 사용처가 있고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ICO를 하는 방식이 리버스 ICO고요. 이러한 리버스 ICO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트렌드가 현재 2018년도에 트렌드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타 ICO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요. 보시는 거는 지금 발행가, 상장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1000%입니다. 1700%입니다를 강조하려고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제대로 준비한 옥석을 가려서 경쟁력이 있는 ICO는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에 대한 지표로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현재 시장, 그리고 ICO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